네, 2025년 4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 한 것 때문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라는 찬탄파와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던 반탄파, 두 세력의 갈등 결과다. 오세훈 시장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에 섰던 찬탄 쪽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찬탄파에는 대표적으로 한동훈도 있죠. 그리고 그 반대에 섰던 사람으로는 누가 있나? 뭐 김문수도 있을 수 있고 나경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내에서로 이번 대선에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거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느냐?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하는 사람을 세력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두 세력 간의 갈등입니다. 물론 인물론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쪽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많이 나오고 이제 국힘당의 의원들이 추대하려고 했던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쪽은 안철수라든지 뭐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이런 분들은 주목할 만한 건 없었죠. 중간 정도에 뭐 홍준표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까 반탄했던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느냐? 아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찬탄의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탄을 했던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윤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뭐 한 전직 언론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를 만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참을 해야 된다. 10,000번 목을 베야 된다. 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0,000번 참여도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면만 보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붉은 세력에 의해서 물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했다. 계엄령 자체는 어설펐고 병정놀이처럼 뭔가 엉성했지만 그 뜻은 맞다. 그리고 이번 계엄령 결과로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숱한 좌파들이 드러났다. 그 좌파들과의 대결에서는 애국 세력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헌재의 판결에서 처참한 패배를 했던 거고 법조인들은 쭉 만나보게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법조문만으로 보게 되면 100% 탄핵입니다. 근데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하는 데니까 정치적인 판단, 뭐 애국심 이런 걸 본다면은 그래도 몇 사람은 반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5대3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쭉 보니까 헌재의 입장은 처음부터 8대0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이제 소수 의견을 냈고 소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윤 대통령 파면은 맞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뭐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집권할 때부터 혁명적인 정권이어야 된다. 박정희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좌파를 쳐내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2년 반 내내 못하다가 뒤늦게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쓰러지는 꼴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대통령 후보를 내게 되면 민주당 이중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요, 비유해서 얘기하면 국힘당에서는 정청래 포비아가 있어요.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말싸움에서 펀펀이 지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마포에서 4선인가 하고 있는데 이 마포가 강남 3구와 더불어 마포 용산 이쪽은 보수세가 강한 데인데 정청래가 계속 당선돼요. 이걸
누구를 내세워 깰까를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함은경 씨를 내세웠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역시 크게 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중대 노선으로 민주당을 깬다?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을 이끌 때 그는 새로운 보수 기치를 내걸고 많은 물갈이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총선에서의 참패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제 뭐 모든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식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보면은 착각이에요. 이 보수가 기본적으로 더 강경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처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트럼프가 뭘 했는가 하면 DEI, 다양성 뭐 이렇게 해갖고 사회를 이렇게 많이 열어준 것들이 그게 오히려 미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뭐 political correctness에 해서 정치적 정확성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콜콜하겠다는 미시적인 걸 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그냥 보수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국힘당을 나가서 뭐 야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가 보수이면서도 바로 이제 트럼프처럼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국힘당에서의 구태의연한 방식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노선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 웰빙 정당 이미지를 깨야 되지 민주당처럼 다양성을 놓고 공산주의도 허용하고 인민민주주의도 허용하고 북한하고도 교류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웰빙 정당 이미지를 깨야 되지. 뭐 경상도의 지역구를 두면 매번 당선되니까 뭐 나야 뭐 걱정 없다. 나는 뭐 2등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백그라운드는 좋지. 명문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고 부자들이 쭉 모여서 부르주아 정치하는 혁명적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지. 저 민주당처럼 뭐 약자를 우선한다고 하면서 이 사회를 형이화시키는 그런 거를 지지하는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동훈 씨라든지 저는 오세훈 이런 노선을 민주당식 따라가는 민주당을 카피하는 보수로 보는데 이런 보수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포기를 한 거는 국힘당 안에서는 아직도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반탄 세력이 세다는 걸 본인이 알아차린 거죠. 한동훈 지난 총선 때 이끌었지만 그가 참패하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제 탄핵 국면 속에서 그가 이제 당대표를 내놓고 하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방식은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씨 노선이 옳다면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기치를 들었었죠. 그러면 그가 지금 적어도 김문수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홍준표 아직도 못 따라가잖아요. 저는 그 노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세훈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헌신하는 정당이 되는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 이게 결국은 DEI라든지 PC 같은 개념을 의식화, 워크라는 개념에서 빠져 있긴 한데 그 이념은 버리지 않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길을 한동훈이 따라가고 안철수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완주하면 할수록 국힘당은 정리되기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탄 세력에서 누가 후보가 된다면 그는 이준석 방식을 굉장히 도입해야 돼요. 그냥 이 웰빙 정당 이미지 갖고는 안 됩니다. 혁신적인 거. 그러면서 또 하나가 유쾌한 보수가 돼야 돼요. 좌충우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재명과 차별화가 돼야 돼요. 함은경 씨가 정청래와 차별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번 대선은 국힘당이 져도 됩니다. 대신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선을 내걸어야 돼요. 이재명류를 따라가는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류, 조경태류 갖고는 안 됩니다. 오세훈 씨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반탄 계열로 보이는 사람을 국힘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추대하려고 하니까 뭐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 그런 판단도 있어서 그만뒀다 여러 가지 해석들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저는 찬탄 세력은 안 된다. 그럼 반탄 세력은 좋은데 이게 이제 고리타분하면 안 된다. 웰빙 정당이면 안 된다. 굉장히 투쟁적이어야 된다. 투쟁적이면서도 즐거워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혁명적이어야 된다. 혁명적이란 거는 보수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서민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나가면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밑밥 깔아주는 선거에 들어가는 그런 밑밥밖에 안 될 겁니다. 찬탄 세력이 들어오면 더 밑밥이 되는 거고, 반탄 세력이 그나마 나은데 이게 외연 확장을 거기서 그걸 토대로 거기서부터 외연 확장을 해야죠. 외연 확장을 못하면 조금 덩어리는 컸지만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엔 밑밥밖에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지난 총선에서 보수를 개혁한다고 나왔는데 왜 참패를 했느냐. 그리고 왜 정청래한테 함은경이 이기지 못했느냐. 이걸 본다면은 어느 노선인지가 절대 민주당 따라가는 스타일은 안 된다. 그걸 지금 증명해 준 게 오세훈 씨의 사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 한동훈이라든지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보수 쪽에서 나오는데 정말 웰빙. 근데 그 보수가 윤석열만을 맹종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윤석열에 갇히면 또 한계가 있어요. 윤석열의 약점이 뭐예요? 개혁을 못하는 거였잖아요. 주저주저 했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좌파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잖아요. 저는 반탄 세력 중에서 누군가가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노선을 추수하지 말아라. 윤석열보다 훨씬 강한 개혁, 좌파들을 찾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좌파들의 문제는 알아차렸잖아요. 이제 그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러한 우파의 후보가 나온다면은 아주 어렵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내거는 게, 이번에 보수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는 나는 임기 안 채우겠다. 내가 당선되면 지금 국회가 여수야되니까 국회 해산 앤드 개헌을 하겠다. 지금 개헌하지 못하고 바로 선거가 들어가니까 개헌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국민투표에 바로 붙여서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그 대통령 당선됐으면 그렇게 지지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국회를 해산하고 객관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개헌안을 만들고, 그 개헌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거, 퇴임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주고 87 체제를 종식시키면서 좌파가 득실득실하는 이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내걸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고 웰빙 정당으로 가겠다. 내 정적 명성이나 올리는 시기를 위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수는 참패한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사태를 국힘당에서는 좀 현명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